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중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최근 중국의 춘절 기간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검색 순위에서 코로나19 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주요 화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7명이며 이 중 본토 확진자는 1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요. 중국의 실상은 최근 무증상 슈퍼 전파자에 의한 지역 감염으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춘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중국의 춘절은 4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의 새해맞이 명절이자 봄맞이 축제입니다. 매년 음력 1월 1일을 중심으로 치르며 중국에서 가장 성대한 명절로 꼽힙니다. 2021년 중국 춘절은 2월 12일이었으며 연휴는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총 7일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연휴 기간인 만큼 14억 중국 인구가 대규모로 움직이게 됐는데요. 왕복으로 대략 계산하여 30억 인구가 움직인다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30억 인구가 움직인다니 상상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2018년 보도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매년 춘절 기간에는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유난히 심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연구진이 춘절 시기 한반도 상공에 초미세먼지를 포집한 뒤 성분 검사를 해본 결과 이 기간에만 칼륨 함유량이 유난히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칼륨은 폭죽이 터지거나 볏짚 등을 태울 때 발생합니다. 춘절에는 중국 전역에서 악귀를 쫓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양의 폭죽을 터뜨리기로 유명합니다. 연구팀은 한반도에는 설 연휴에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중국의 춘절 기간에만 특히 높은 칼륨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검출된 칼륨은 중국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는데요. 14억 인구가 터뜨려대는 폭죽의 연기가 한반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니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활동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올해 춘절 기간 중국 정부는 지방 도시를 봉쇄하고 외출과 이동을 통제하면서 재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 중국 기업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조건으로 인센티브까지 내세우며 이동 자제령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장성 지역에서는 집 매매 시 자격을 얻기 위한 점수를 주거나 자녀의 대입 시험에 유리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겠다는 등 다양한 유인책까지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한 지방정부는 춘절에 고향에 가지 않으면 18만 원을 준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특징 이제 모두 아실 겁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인데요. 춘제를 위해 귀향한 사람의 외출을 막기 위해 자택 문을 봉인하는 일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A씨는 최근 춘제를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주거구역관리소 측에서 A씨의 집 현관문 앞에 봉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일주일간 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붙였습니다.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 현관문을 봉인해버리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도한 조치는 코로나 초기 우한에서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봉쇄가 일상인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이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발이 묶인 주민 40만 명은 과자나 물만두로 수일을 버티는 등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다거나 임신 7개월인데 산전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입원할 수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전 통지도 없이 물자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봉쇄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역시 중국이 내리는 극단적인 정책의 이유로 들며 대외적으로 공개된 통계와는 반대로 실제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 통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춘절 기간에 우한에서 국화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는 지난 한 해 세상을 떠난 가족이 있으면 이듬해 춘절 자정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향을 피우며 추모하는 사오칭샹이라는 풍속이 있습니다. 올해는 추모객이 특히 많았습니다. 우한의 꽃 도매상인은 우한 전 도시에서 국화가 동났다며 국화 한 송이에 100위안에 팔렸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우한 주민들은 국화 품귀 현상에 당국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한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약 3,800명으로 공식 집계됐으나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900만 인구의 우한에서 3,000명이 숨졌다고 꽃이 다 팔려버렸다니 등의 의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우한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미스터리라며 우한에서 팔린 유골함 숫자로 추산하면 실제 사망자는 공식 발표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계뿐만 아니라 WHO의 코일9 기원 조사 결과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코일9의 발원지 조사를 위해 중국 우한을 방문한 WHO 전문가팀이 약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9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HO 전문가팀을 이끈 엠바렉 박사는 베이징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코일9 사태가 지난 2019년 12월 이전에 우한에서 시작되었는지 혹은 다른 지역에서 시작되었는지 규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바렉 박사는 코일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사고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코일9 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 간 접촉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박쥐와 천산갑이 보유 숙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측이 제기한 해외에서 수입된 저온 냉동식품 포장재 등을 통한 전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WHO 전문가팀의 이런 결론은 중국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해 면죄부만 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서 WHO 조사팀에 우한 초기 발병 세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코일9 발병 초기 단계였던 2019년 12월 우한에서 확인된 174건의 확진 사례에 관한 세부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WHO 전문가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중국 정부 관리와 과학자들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자체 분석과 광범위한 요약본만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원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것은 코일9 대유행의 기원을 찾는 데 있어서 중국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염려를 더 키웠습니다. 문제는 WHO가 회원국들의 자료 제공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모든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중국에서 얻은 WHO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WHO 조사팀은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감염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한에서 처음 코일9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을 때 이미 유전자 서열이 상이한 13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2019년 12월에 13종이 존재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훨씬 전부터 확산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한은 코로나의 첫 번째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 없는 추측성 결론만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추측성 결론을 가지고 중국 측은 코로나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기원을 조사한 WHO 조사팀의 팀장 등 최소 3명이 중국 기관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7일 호주 스카이뉴스 등은 WHO 조사팀 중 팀을 이끄는 엠바렉 박사와 미국인 피터 다작, 네덜란드 출신 코프만스 등이 연구나 수상 실적 등으로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엠바렉 박사는 2017년 중국 식품과학기술협회에서 과학정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코프만스는 현재까지도 광둥성 질병통제센터의 과학 고문을 맡고 있고 피터 다작은 2018년 자신의 SNS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 과학원 연구소의 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뉴스는 일부 WHO 조사 팀원과 중국과 연계된 조사를 할 경우 WHO 보고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팀은 구성될 때부터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이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WHO는 지난해 10월 조사팀을 꾸릴 당시 코로나의 기원을 조사할 전문가 명단을 중국 당국에 제출했고 누가 조사팀에 합류할지는 중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전부터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코로나의 기원이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